네, 투자전략나우에서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을 봤는데요. 내수주 쪽을 권하는 전문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요. 또 대형주 쪽은 단기적으로 하자라는 그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1900선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코스닥은 단기 과열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반등을 주더라도 1960선에서 계속 저항권이죠. 상승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반등 제대로 주지 못하고 내수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방어주, 대안주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그 대안을 지금이라도 선택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차기 주도주로서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보면서 대응해봐도 괜찮을지 오늘 전정현 전문가, 대신증권 김현웅 PB,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세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전문가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전정현 전문가, 내수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내수주가 대안이다. 또 김현웅 PB, 중국 내수 콘텐츠 제약 쪽으로 접근해보자. 아주 세부적으로 내수주 가운데서도 섹터를 정해주면서 김현웅 PB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정 기자, 내수주의 최근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수주 대표 종목들은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KT는 전날보다 2.32%포인트 올랐고 한국전력은 0.53%, NHN은 0.58%, 이마트도 0.63%포인트 올랐습니다. CJ제일제당도 2.29%포인트 상승 출발입니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하락하면서 내수주 몸값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의 실적 부진 속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까지 부각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내수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제 증권사들이 주요 상장사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안정적 이익이 기대되던 내수주들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내수주 강세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는 어떤 시각을 내비치고 있나요? 증권업계에서는 내수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수주의 경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한 변동성 확대 위험이 수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강세와 금통위의 금리 인하,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 안정세 등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내수주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레저와 미디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의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 밸류에이션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다며 내수주는 성장성이 약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점화가 어렵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열 현상 이후 식료품과 문화상품 등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내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수주가 그동안의 통념을 깨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전이 계속될 것이냐, 단기 과열이냐, 여의도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 네. 내수주 강세 배경 짚어볼게요. 여의도에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현황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아시아 시장의 통화 강세를 이제 유발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제 저변적인 이제 요인이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수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분류별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첫 번째로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선도주자는 역시 유한양행이 되고 있죠. 네, 유한양행이 되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대개 기관의 매집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서 시세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뭐 차트상의 흐름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18만 원 선이죠. 이쪽이 이제 선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치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역시 유한양행과 같이 힘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이죠. 역시 배경은 기관 쪽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한 12만 원 선 근처까지는 목표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유한양행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유한양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까지가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주 섹터 종목들입니다. 그중에 그리고 조금은 좀 처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종근당이죠. 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위쪽에 고점, 예전에 고점 부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종근당은 조금 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한양이나 한미약품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을 보면 이제 코오롱생명 같은 경우가 그동안 선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쪽은 좀 조정 국면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국면, 네, 되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음식료 쪽, 네, 음식료 쪽을 한번 좀 보면은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CJ 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그리고 빙그레 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제당 차트가 제일 낮죠? 네, 제일제당 차트가 낮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요 수요일, 전번 주 수요일에, 목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4만원 선에서 이제 근접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4만원 선에서 역시 그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해서 대개 37, 8만원 선 정도 라인,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나 농심이나 빙그레 등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부적합 원료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받았고요. 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네, 그쪽보다는 이제 제일제당 쪽이나 오리온 쪽이 좀 유리한 구도고요. 그리고 홈쇼핑 업종은 그겁니다. 인도어 내수주가 역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경기 안 좋으면 집에서 쇼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건이 작용이 되는 데다가 해외 성장 모멘텀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CJ 홈쇼핑, CJ 오쇼핑, 그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인데 이 중에 제가 볼 땐 GS 홈쇼핑은 조금 그 가격 부담이 있고요. 네. 되게 CJ 오쇼핑 정도가 적합한 지금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신업종 중에서는 이제 SK텔레콤, KT, LG U+가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배당까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그런 모습이고 KT나 LG U+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SK텔레콤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자,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여행업종, 항공업종,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네.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 투어가 기관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고가권으로 주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보다는 하나 투어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항공 쪽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워낙 강세일 때는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이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쪽으로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은 지금 현재 좀 처졌다고 봅니다. 이쪽은 예전에 그 순환이 한번 돌아갔다고 보고요. 이미 시세를 낸 종목, 낸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매수는 접근을 좀 안 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보다 보니까 아주 많은 파트가 있군요. 이 가운데서 파트 내에서도 좀 더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있는 또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 또 좀 부담이 있는 것들 분류를 해서 알아봤는데요. 김현웅 PB님, 내수주의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내수주 제가 이제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융주가 있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고 LIG 손해보험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제 홈쇼핑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화랑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택배 물량이 좀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택배 운임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제 택배를 뭘로 쌉니까? 박스로 싸죠. 그래서 골판지까지 가격까지 네. 올라가는 고지 가격은 하락하는데 네. 골판지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광의 개념으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내수주들 그 많은 내수주들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저희가 고르기 위해서는 그냥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매출이 가장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그 국민
에만 좀 이렇게 국한된 어떤 내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인들이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 또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갑이 굉장히 얇습니다. 한국인들은. 근데 중국인들은 그냥 부자들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 뭐 서울 인구만큼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우리나라 인구만큼 그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수주를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중국 내수주가 굉장히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국 내수주가 계속적으로 좋은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토론을 했던 내용인데 환율 하락이 가장 크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 하락이 계속적으로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주를 또 체크를 하실 때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네. 3분기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은 네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내수주에 꽤 많았죠. 그런 네, 것을 굉장히 지금 많았죠. 네, 많았죠. 그런 것을 이미 반영을 하면서 벌써 내수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네. 강세 이 트렌드에서는 또 내수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정현 전문가님의 체크 포인트도 잠깐 살펴볼게요. 또 다른 체크 포인트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우리가 경기주에 비해서 내수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경기주는 지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결국 지나가야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FOMC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저께 사실 별 볼 일 없이 끝난 것이 예. 바로 그런 요인이고 대선 전까지는 정책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BOJ 같은 경우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아직 10월 30일 도래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경기주는 지금 현재 큰 반전의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 역시 네. 내수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때는 이제 내수주가 한계가 벗어나면 릴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수주는 과거의 통념상으로 보면 그냥 성장성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수주들이 많죠. 근데 이제는 수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수주의 성장성까지 지금 가미가 돼서 예. 그런 쪽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외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 대선 전까지 연속성,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짧게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봐도 11월 6일 이전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환율 자체가 지금 더디게 하락하는 정도고 네. 크게 급락하지는 않지만 이 원화 강세 기간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내수주가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짝 시세가 아니라 그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치고 오르고 기관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베팅을 하시지 말고 기관 평균 매수 단가를 살피셔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지 그리고 순환이 돌아갈 때 지금 순환 사이클에 내수주 순환 사이클에 맞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그런 체크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내수주가 중국 모멘텀이 있는 쪽만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업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한류에 따라서 엔터주 비롯해서 원화 강세의 모멘텀, 배당 또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에 따라서 제약 통신주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수주가 과연 전정현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미국 대선 전까지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기한을 두면서 대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앞으로 차기 주도주적인 성장주로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게요. 여의도 시각 어떤가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불황의 그림자가 오래 갈 것이란 전망이 투자자들을 내수주 대안으로 꼽게 했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경기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지수가 강한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며 내수주와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원화 강세 국면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나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수주와 금융주, 달러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이 유틸리티나 통신 등 내수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무엇보다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지 않은 업종이나 종목을 피해서 투자하면 다행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현우 PB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내수주는 이제 현 시장의 대안이 맞고 장기적인 전망도 저는 이제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네.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내수주가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그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성장 국면이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와 맞는 업종을 찾아본다면은 단연 그런 내수주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CJ라든지 제일기획 이런 종목들이 향후 이제 저는 이제 수출주와 그 시가총액이 뒤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전망도 그렇고 장기적인 전망도 밝기 때문에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사실 이렇게 위로 열려있는 종목 업종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마이너스가 나도 손절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비중을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특별히 내수주 가운데서 다른 어떤 모멘텀보다 중국의 수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네.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역시 해외 수출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해외에서 스토리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CJ는 이해가 되는데 제일기획을 또 3년 후에 수출주와 시가총액이 뒤바뀔 만큼 아주 뭐 3년 후에는 뭐 뒤돌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 주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를 좀 잘 모르겠어요. 제일기획은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가 기업 가치를 설명드리자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에는 삼성 계열사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뭐 갤럭시 5, 6, 7도 나올 것이고요. 뭐 어떤 태블릿 PC도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노트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 수출주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와 다르게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위로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한다면은 누굴 통해서 합니까? 바로 제일기획을 통해서 하죠. 결국에는 그 삼성의 계열사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장기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광고 업황 자체도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미디어랩 도입 효과라든지 어떤 광고 업황 자체도 지금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현 시대의 트렌드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되다 보고 저성장 국면이다 보니 내수주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내수주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특별한 변화를 포착하고 밸류에이션도 좀 더 높게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전재환 전문가님 대안입니까? 사기 주도주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그 내수주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까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선진국에서 돈을 푸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렇게 되니까 역시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통화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통화 절상이 돼버리니까 수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걸 일단 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고 좀 중복되지만 이 내수주가 이제 되는 개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워낙 강세 자체가 이것이 1,100원대에서 크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바뀌어야 결국 수출주도 된다. 지수도 결국 그때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것이 연말까지도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더디게 하락하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특히 그 환율이 한 1,050원 선 아래로 내려가면 수출주들이 진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대개들 봅니다. 아직 뭐 그 정도 선까지는 이제 안 왔지만은 연말까지는 이제 그 정도 선은 유지하겠지만은 내년 초 같은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한번 내수 쪽에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기존 내수주에 대한 통념 깨야 된다. 수출 스토리. 뭐 PB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출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세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좀 주가 흐름이 조금 처졌습니다만 게임 엔터테인먼트, 특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오락 문화업종의 대부분 주가가 과거에 올랐던 SM이나 YG 엔터 같은 경우도 해외 진출입니다. 결국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 생산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환율의 마이너스 요인을 현지 생산에서 타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네. 역시 수출 스토리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형 내수주 그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아까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요즘 그 아직까지는 CJ 오쇼핑, 네, 이런 쪽도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중국 지금 현재 현지 모멘텀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해외 성장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이제 CJ 오쇼핑입니다. 지금 이미 진출한 기업보다도 진출해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내수주가 성장형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는데 같은 의견이시고요. 김현웅 PB는 또 저성장 국면에 있는 차원에서 내수주 주목하고 있고, 또 전정현 전문가는 원화 강세의 트렌드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또 내수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 수준에서 지수가 또 반격을 줘서 연말 랠리가 나온다면 내수주가 지금껏 왔는데 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지금 유망한 내수주 종목과 업종 말씀해 주시죠. 김현웅 PB님. 네, 일단 첫 번째 중국 내수주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자주 언급드렸으니까요. 네.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라든지 위폐 감별기 뭐 이런 쪽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폐 감별기 관련 종목이 이제 SB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미 그 어떤 과점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도 굉장히 위폐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은 그런 재밌는 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폐 감별기 같은 경우는 별로 성능이 좋지 않죠. 그래서 SBM의 위폐 감별기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PER을 계산해 보면은 5배 부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컨텐츠 업종에서는 역시 그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어떤 플랫폼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컨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좀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제약 업종이 지금 단기적 시세 분출 장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동참을 하신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가장 좀 유망한 또 업종인 제약주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보신다면 그 유무선 통합을 하는 것이 이제 요새 통신사들의 이제 어떤 트렌드인데, 이 유무선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독점력 있는 네이블 같은 회사나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골프존,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위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의 내수주, 콘텐츠, 제약, 또 소프트웨어. 중국의 내수주 가운데서는 오늘 또 새롭게 추가를 해주셨어요. 계속 김현웅 PB의 의견을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내수주 어떤 쪽 보는지 알고 있는데, 오늘 위폐 감별기 관련주로 SBM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전정은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사실 뭐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 내수주 분류를 한 2가지 정도로 하는 게 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도어 내수주, 아웃도어 내수주,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내수주는 내수주 섹터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거니까 뭐 백화점 쪽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도 경기가 조금 살아있을 때 백화점 쪽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백화점들보다는 홈쇼핑주들이 조금은 이제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도어 내수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같은 경우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물론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큰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순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쪽에는 조금은 그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좋고, 물론 내수 업종도 이제 다른 업종들이 이제 많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많지만 제가 판단할 땐 가격적으로 좀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이지 끝자락에 있거나 이전의 고점의 부담을 받지 않는 것은 이제 홈쇼핑 쪽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홈쇼핑 업종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쪽이 대안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 대안 이상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타임이라는 거죠. 네. 네,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또 기타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좀 부담이 되시는 가격선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위에서 고점에서 부딪히고 있고,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의 여력밖에 없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약간 그 고점에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좀 조정 시에 좀 진입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고, 그러나 홈쇼핑 업종 같은 경우는 되게 상승 초기는 좀 지났지만 진행 중간 정도 수준에는 주가가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직은 조금 더 시세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네. 내수주이면서도 이 홈쇼핑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모멘텀이 이제 보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양수겹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승 진행 중인 상태다. 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의 종목들을 보면은 되게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죠. 네, CJ 오쇼핑, GS 홈쇼핑, 네네. 현대 홈쇼핑입니다. 근데 GS 홈쇼핑은 좀 가격 부담이 있죠. 홈쇼핑은 해외 모멘텀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CJ 오쇼핑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현정 기자, 두 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나우였습니다.